퇴직 전에 현실적인 퇴직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녀를 믿지 말고요. 나 자신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어야 합니다. 건강 문제를 알지 노후의 생활비 같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자전의 카이로스 타면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퇴직을 앞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떻게 퇴직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안이한 생각으로 퇴직을 맞이하게 되면요, 자칫 대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이 오늘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요, 퇴직자가 가질 수 있는 4가지 착각에 대해서요,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보람되고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퇴직자가 흔히 하는 착각, 그 첫 번째는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되는 일보다는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직 후 인생 후반전을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게 내 세상이야. 나에겐 시간밖에 없어. 다들 퇴직 후에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퇴직 후의 삶은 잠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잘 될 거라는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퇴직 후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해지고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 준비는요, 미리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챙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올린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상식적인 얘기만 하고 있네 라고요. 그 댓글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상식적인 얘기 맞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이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돼서 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실천을 꼭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퇴직 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건강 문제를 알지 노후의 생활비 같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신경을 쓰는 것 잊지 않아야 되겠죠. 현실적인 준비를 통해 퇴직 후의 삶을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자가 흔히 말하는 착각, 그 두 번째는요,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고물가 덕분에 도시에서 부부가 한 달에 쓰는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 정도, 그리고 최소 생활비는 277만 원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 많은 퇴직자가 적정 생활비도 못 면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퇴직하면 연금도 받고 저축해 놓은 거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아니야 생각했다가는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퇴직 후에 퇴직자들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요, 경제적 자유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퇴직 전에 반드시 부채가 있다면 이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채는 인생의 족쇄와 같습니다. 퇴직 전이 인생의 최고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통장에 돈이 가장 많이 찍히는 그런 시기죠. 퇴직 후에 갚으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가계 몸집을 줄여야 합니다. 퇴직 후에 소득은 줄어드는데 유지비가 장난이 아닌 대형차나 외제차가 굳이 필요할까요? 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차들은요, 소형차로 바꾸든지 아니면 굳이 차가 필요 없다면 차를 없애버리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건강에 허락하는 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다 바쳐서 일을 했는데 또 일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떡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행복은 찾아옵니다. 퇴직자가 흔히 하는 착각, 그 세 번째는요, 생활비가 줄 거라는 생각입니다. 씀씀이는 일종의 습관으로서 하루아침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씀씀이를 예전과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게 적자가 발생하겠죠. 회사도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 부도가 나잖아요. 가게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아파트 담보대출을 할지 자동차 할부금 상환 문제는요, 퇴직 후에도 여전히 리스크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퇴직 후에도 계속 떼안고 간다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는 퇴직 전에 아파트 대출금은 모두 갚았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한 100만 원 가까이 이자로 나갈 때도 있었어요. 퇴직 후에 그렇게 많은 돈이 이자로 나간다면 아무래도 좀 생활이 좀 어렵겠죠. 100만 원 정도 저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흐뭇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건이 되면 퇴직 전에 부채를 갚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듯 해외 여행이나 각종 레저 활동에 돈을 쓰기도 합니다. 또 노년의 의료비, 경조사비도 한몫하고 있죠. 퇴직 후에는요, 이처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못 써봤던 돈 오롯이 써보는 시기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요, 돈의 수치도 좀 줄어듭니다. 문득 정신을 차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요,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살자는 그런 얘기지요. 퇴직자가 흔히 하는 착각,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말하는 착각은요, 위에서 말한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바보 같은 생각 같아요. 우리는 흔히 50대를 낀 세대라고 말합니다. 위로는 부모도 챙겨야지, 아래로는 다 크지 않는 자식들도 신경 써야지.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낀 세대라고 불리는 50대는요, 우리나라에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얼마 있으면은요, 순차적으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은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새로운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 갈등과 관련해서요, 이 같은 세대 갈등은 앞으로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명절 때 가족이 다 모인 장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런 다툼은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고 형제지간에 부모를 모시는 것 때문에 폭력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지 않으려면요, 퇴직 후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노년의 행복 지수와도 관련이 많은데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퇴직 전에 현실적인 퇴직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녀를 믿지 말고요, 나 자신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 같아요. 퇴직 후 노년에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오늘은 퇴직자가 흔히 말하는 착각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방송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잘 될 거라는 착각은 자유지만 냉혹한 현실도 함께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앞에서 말한 퇴직자가 흔히 하는 착각 4가지를 다시 한번 재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퇴직 후 세상은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두 번째요,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퇴직 후에는 돈이 들어갈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활한 생활 위해서는요,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가계 몸집을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활비가 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현직에 있을 때의 소비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첫째입니다. 생각하고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미래가 보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애시당초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믿지 말고요, 나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노후가 행복합니다. 노후의 건강과 돈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건강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려면 위에서 말한 4가지를요, 잘 음미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